외워야 될까요? 외워야죠. 혹시 좀 어휘를 잘 외울 수 있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 방법 한 2가지만 좀 소개시켜 주세요. 네. 왜 어휘 개수가 왜 늘어날까? 네. 현재는 안녕하세요. 지니쌤과 3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지니쌤께서 천재교육에서 교과서를 필해 오신 전문가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변화 같은 거를 굉장히 잘 아시고 첫 시간에 이야기해 주셨죠. 네. 책 제목 좀 다시. 너 영어 교과서 네, 여기 있습니다. 시험한 거 맞니? 네. 이 책의 저자입니다. 엄청난 베스트셀러. 지니쌤께서 또 저희 채널에 계신 부모님들께 어떻게 영어 교육 과정이 변화되고 있고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 오늘 요점을 이렇게 딱 풀어주시기로 하셨어요. 사실 교과서 이야기는 방대하지만 우리 초등 교육 과정에 조금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현재 영어 교과서 사용하고 있죠. 공교육에서 3학년부터 영어가 시작하는 것은 동일하고요. 그쵸.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인스타에도 또 많이 네. 올려주셨더라고요. 또 네.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쵸. 네, 지니쌤께서 보시는 핵심 포인트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5년부터 이 개정된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친구들 또는 5학년이 되는 친구들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되고요. 왜냐면 교과서가 바뀌거든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항상 교과서가 바뀌기 때문에 그거 집중해 주셔야 되고 기존의 어머님들은 지금 25년까지는 기존 기조대로 하셔야 되니까 그럼 지금 다 싹 무시하고 다시 새로운 교육과정만 따라갈래? 라고 하시면 안 돼요. 2025년부터 깊이 잘 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파닉스 교육 강화입니다. 네. 우리가 첫 시간부터요. 네. 파닉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뭐 파닉스 안 해도 돼. 근데 책 읽다 보면 다 익혀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왜 그것이 강화가 됐을까요, 선생님? 네, 저는 항상 이제 공교육과 사교육의 중심으로 어머님들 잘 잡으시라고 얘기하는데요. 공교육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상태에서 사교육을 이제 나가다 보면은 이제 그쵸. 박자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3학년부터는 이제 공교육에서 영어를 시작할 때 문자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사소통 중심으로 초등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화문, 드릴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문자를 모르면은요. 사실 5학년, 6학년에서 수업을 이어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3학년에서 우리 초1 때 한글 교육하는 거랑 똑같아요. 3학년에 이제 영어로 문자 교육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존에는 이게 실수가 너무 적었고요. 그리고 이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좀 많이 받았어요. 지금 이제 현재로는 파닉스라는 말은 없지만 소리와 철자와의 관계라고 해서 기초 문해력을 향상하는 그런 강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파닉스 교육과 관련된 첫소리, 끝소리, 그다음에 라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어휘들, 어휘군들도 조금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사실 파닉스 교육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설플 만큼 이게 단어 나열 정도인데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조금 출판사들에서 신경을 써서 교과서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요. 이런 거랑 맞물려서요. 어휘 개수가 늘어납니다. 이거 포인트입니다. 왜 어휘 개수가 왜 늘어날까? 현재는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학년군마다 우리가 250개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300개로 늘어났어요. 기존에 제가 이제 초등어휘 800개 목록들을 이제 책에도 써놨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제 책뿐만이 아니고 인터넷에 그냥 쳐보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목록보다도 그 목록에서 조금 이제 추가가 되고 조금 더 확장성을 높일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어휘 교육을 좀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휘가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어휘력이 좀 부족하면 문해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초등 영어에서도요. 문해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아이들의 파닉스가 그동안 약했다. 그리고 어휘가 중학교랑 너무 좀 차이가 심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휘 뭐 꼭 초등학교 때 암기를 해야 되나요? 어휘를 이렇게도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니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외워야 될까요? 외워야죠. 이게 사실 이제 나중에 급하게 외워도 돼요. 외워도 되지만 우리가 파닉스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는 이유는요. 파닉스의 규칙을 알면 우리가 첫 소리를 듣고 발음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발음할 수 있는 단어는
쓸 수 있어요. 이런 선순환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파닉스부터 차근차근 쌓는 거고요. 그리고 파닉스 규칙에 맞지 않는 단어들은 암기를 통해서 단어를 외워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5, 6학년, 9학년만 돼도 사실 어휘 개수가 확 늘어나거든요. 한 번에 외워도 되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학원 안 다니고 가정에서 이렇게 편하게 다니다가 5학년 때쯤에 학원에 갔을 때 갑작스럽게 막 30개, 40개씩 외워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이다 보면은 학원이 너무 가혹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5학년 때 3, 40개씩 외우는 친구들은 3학년 때부터 한 20개 정도씩 외웠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저는 20개부터 막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요. 가정에서 5개 이 정도씩 네. 아주 소량의 단어지만 써보고 외워보는 단계들을 좀 거치는 것이 길게 봤을 때 좀 도움이 됩니다. 까먹더라도요. 맞아요. 한번 어차피 어휘는 까먹어요. 네. 이렇게 외워보려는 노력을 한 어휘와 하지 않은 어휘는 분명 다르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이 된 친구들이 확실히 나중에도 더 잘 외우고, 우리가 모국어도 외우는데 사자성어나 한자어 외우잖아요.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도 분명히 어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휘를 조금 더 즐겁게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어휘를 잘 외울 수 있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 방법 한 2가지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사실 그 어휘를 외울 때는요, 우리가 2개 이상의 감각을 좀 이용하시라고 얘기 드리거든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뭐 2개 이상의 감각,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이제 써본다거나, 저 그거 너무 좋아해요. 네. 들으면서 써본다거나, 이렇게 딕테이션도 굉장히 좋은 활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처음에 듣고 쓸 때요, 아무렇게나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틀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아이들 저학년 때는 저는 칠판 이용해가지고 칠판에 이렇게 단어 써놓고 한 5개? 뭐 3개? 5개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지워요. 지우기 전까지 아이가 막 빠른 메모리를 이제 단기 메모리를 활용해가지고 막 외우는 거죠. 훈련이죠, 훈련. 네, 훈련을 여러 번 해야지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익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재미삼아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아이에게 뭔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정답이 틀릴지라도 아까 해주신 것 중에 명언이 있더라고요. 틀려도 된다. 네. 그러니까 너무 완벽성을 부모님께서 기대 안 하신다면은 우리 아이들 진짜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틀린 것도 아이 보고 체크하도록 해요. 부모님이 옆에서 빨간 걸로 이렇게 일일이 네. 체크해주면 이게 할 때마다 아이들 엄청나게 스트레스 될 수 있거든요. 네. 또 2022년 교육 개정 과정에서 또 부모님들이 아까 알아야 될 것들 네, 맞아요. 네, 알려주셨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부모님 하나 더 있어요. 네. 바로 디지털 문해력. 이게 네.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엄마표로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있으실 거예요. 영상 보여주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교육과정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한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들. 그리고 교육 목적으로 짧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이들이 이제 뭐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패드로 되어 있고 뭐 온라인에서 봐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로 이제 너무 과도하게 영상이 노출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실 수 있지만, 교육 목적은 아이들이 그렇게 오래 보지도 않아요. 학습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반복적으로 시청을 했을 때는 분명히 효과는 보실 수 있는데요. 단원이 시작하기 전에 뷰잉이라고 해서 보기. 근데 요즘 리딩 책이 많이 나오는 트렌드인데. 네, 맞아요. 네, 그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서 그게 뭐 시각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화해서 그런 것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 아웃풋 과정에서는 프로젝트 부분을 강조하는 리프레젠팅이라고 해서 제안하기 그 네. 영역이 새로 생겼어요. 아이들이 협업을 하면서 모둠 활동을 통해서 아웃풋을 해보는 그런 활동들도 생겼으니까 여러분들이 듣기 말하기 우리 초등 시기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영역 중에 하나죠. 이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항상 들었던 것들을 자꾸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엄마표로도 지도해 주시면은 교육과정이 바뀌더라도, 사실 우리가 영어가 이 영어 저 영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바뀌더라도 뭐 큰 틀이 바뀐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영역을 좀 강화시키는
느낌이 그쵸. 들어요. 네. 너무 좋은 얘기였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지니쌤도 저처럼 이제 초등 영어 관련해서 이렇게 좋은 교재도 소개해 주시고 이야기들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좀 채널 관련해서 홍보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저도 즐거운 초등영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공교육과 사교육의 그 어느 중간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질문도 남겨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부까지 너무 좋은 네. 얘기들 많이 풀어주신 지니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즐거운 초등 영어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선생님 같이 인사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